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1월 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찍고 나서 보니까 이제 소리가 너무 작게 들어가서, 제가 이제 어제였죠, 어제. 소리 설정을 새로 하고, 찍고 나서 보니까 소리가 너무 작게 들어가서, 지금 이제 다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이제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서, 오늘 영상 이제 길게는 못 찍을 것 같고요. 최대한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리 설정을 지금 못 잡고 있어서 제가 마이크를 제 앞에다가 놓고 찍다 보니까 뭔가 좀 어색해요.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는 먼저 기사 올려주신 기사 몇 가지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차트, 금차트, 비트코인 동영수 차트, 리플 차트, 위치 체크를 해보고, 박필부님하고 이제 이상민님이 차트 의견 주신 부분 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Q&A 한 3분 정도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니나노님이 올려주신 기사인데, 네이버 뉴스 일면에 올라온 뉴스입니다. 금융의 디지털화 적극적 추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중요하고 좋은 뉴스네요. 올해의 마지막 날 좋은 소식을 보니 내년에는 올해의 기다림이 열매를 맺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올려주신 기사를 잠깐 볼게요. 은성수 벤처로 자금 물고 부동산 쏠림 현상을 막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기술력과 성장성 있는 중소벤처기업 등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자금의 물꼬를 대전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금이 생산적인 실물 경제보다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가면서 경제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돈을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돈들이 돌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자산시장,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시장으로만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해소해야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또 마지막으로 김태형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금융산업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글로벌 진출의 청산리를 재검토하고 적극적인 현지화, 인수합병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은행권에서 오픈뱅킹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오픈뱅킹 시작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지털 전환을 이제 적극 추진하는 해가 2020년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올해 2020년이 암호화폐가 대중화가 되는 그런 해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오픈뱅킹 시작을 해서 그 오픈뱅킹도 결국에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와 어떻게 보면 연동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제 오픈뱅킹을 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다른 기사 볼게요. 이건 이제 리플 589님이 올려주신 기사인데, 중국 디지털 화폐 발행 앞서 암호법을 시행했다라는 겁니다. 2020년 1월 1일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 암호화폐 그리고 암호 상품 그리고 암호화폐, 암호 상품 그리고 뭐였죠? 암호 증권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이제 용어를 정리하고 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심의 과정이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은 되지 않았고요. 미국은 중국이 미국보다 앞서서 시행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기사는 코인참수님이 올려주신 기사인데요. 못 믿을 증시, 지점 통폐합 속도내는 증권사, 코스피 거래대금이 5% 떨어졌고, 증시 불안 속에 증권가가 지점을 계속 축소하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57개 증권회사 지점과 영업소는 총 1046개였고, 2016년 9월 말은 1179개, 2017년은 1129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 2019년은 1046개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제 증권사들이 지점을 축소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어떤 뭐 시장 상황이 바뀌는 거 그리고 영업 환경이 바뀌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주식시장이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거에 대비해서 저는 이제 증권사들이 미리 그때 상황이 닥쳤을 때 몸집을 줄이고 인력 구조 조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힘들기 때문에 미리 구조 조정을 하고 필요 인력들, 최소 이제 인력들만 남기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다음으로 마지막 이제 기사인데, 코인 선생님이 올려주신 기사입니다. 제2의 공포,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라는 내용이고, 한국 경제가 이제 일본식 디플레이션이 이제 가셔야 되고, 작년 물가 상승률이 사상 최저 0.4%를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 1965년 이후에 최저치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 0.4%가 어느 정도냐면 외환위기 때가 0.8%였고요. 메르스 사태 때가 이제 0.7%였어요. 그래서
역대 최저를 이제 기록했다. 그리고 이제 제가 IMF 실제 이제 주변에 있는 뭐 제 사업하시는 지인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여쭤보면 IMF 때보다 더 이제 상황이 좋지 않다. 사업 오래 하신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래프에도 이제 나와 있다라고 지표도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는가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결국 시장에 돈은 계속해서 이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한다는 거죠. 돈을 쓰지 않고 소비를 안 하다 보니까 돈이 돌지 않고 돈이 돌지 않다 보니까 그 공급되는 돈은 계속해서 자산시장,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가고요. 이걸 이제 사람 몸에 비유한다라고 하면 내가 이제 지금 출혈이 피가 이제 흘리고 있는데 그 피가 흘리는데 피가 흘려서 수혈을 하는데 수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몸 안에서 또 이제 피가 돌아야지 결국 이제 사람 몸이 정상화가 될 건데 피는 돌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수혈만 한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된다. 결국 이제 몸이 어느 정도 피가 돌아가는 이런 정상화가 된 상태에서 수혈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이게 이제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기사를 올려주신 기사를 좀 빨리 봤고요. 다음으로 차트를 금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금 차트 1523달러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데 뭐 이제 크게 이제 변동된 사항은 없어요. 우선 이제 박스 상단부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난 박스 중심 1300달러 맞고 떨어졌는데 금 차트 같은 경우는 박스 상단부로 올라왔기 때문에 금과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전자산으로서 같은 방향성을 보인다라고 하면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박스 상단부로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이제 비트코인 차트 바로 볼게요. 비트코인 이제 7,133달러 위치를 하고 있고, 뭐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선 이제 주봉에서 지금 이제 목요일인데, 이번 주 주봉 마감이 50주 이평선, 50주 이평선에서 이제 마감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체크해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현재 50주와, 지난번에 이제 봤던 거는 이제 50주와 100주 이동평균선을 봤고, 이게 이제 120주로 보면, 이 검정색이 이제 120주인데요. 이 120주와 50주가 이번 주에 이제 골든 크로스가 보시는 것처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봉이 이 50주 이평선, 현재 이제 50주 이평선 위치가 얼마냐면요. 7,600달러. 이 7,600달러 위에서 마감이 된다. 그래서 목요일 지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돼서 주봉 마감됐을 때 이 7,600달러 위에서 동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시장은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아까 이제 방금 전에 봤던 금 차트가 박스 상단부 이 비트코인으로 하면 이 1250달러, 1300달러 이 삼각 수렴의 중심을 넘어서서 지금 이제 이 위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이제 타이밍을 재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타이밍을 재고 있는 부분이 그 세력 입장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때가 됐다라고 하면 그때 주봉도 이 지금 50주선 위에서 이제 마감을 시켜주면서 지금 이 빨간색 추세 그리고 이 노란색 추세선 돌파시켜주고 박스 중심 넘어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일단 비트코인 차트 뭐 크게 이제 변동되는 상황 없어서 그냥 전체적인 그림에서만 설명을 드렸고 그럼 이제 비트코인 차트 이상민님이 올려주신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님이 이제 오랜만에 차트 의견을 올려주셨는데 오랫동안 차트를 덮어두고 오늘에야 다시 열어보고 의견이 있어서 공유하러 왔습니다. 차트 올려주신 거 잠시 뒤에 이제 보도록 하고요. 가능성들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하락 채널 안에서 2파까지 형성되었다는 의견이고 2파가 파란 채널을 깨고 6,100불까지 찍고 갈 수도 있으나 마무리가 되었다는데 비중을 두고 봅니다. 파란 채널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채널의 각도는 이 수평 채널이 아니라 각을 벌리고 좁힐 수도 있습니다. 파란 채널을 따라 상방으로 돌파한다면 상승 추세의 목표치는 11,000불 부근입니다. 물론 조정파동의 끝이 이 지점인지는 그때 가서 다시 봐야 할 듯합니다. 두 번째로 검정 채널을 깨고 6,180불 밑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4,000불 초반 혹은 3,000불 후반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검정 채널을 하단으로 깬다면 숏 구간 혹은 대량 매직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비트코인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분석은 엘리엇 파동과 차트 패턴과 그 목표치를 복합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올려주신 차트를 잠깐 볼게요. 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차트 보면 이렇게 이제 빨간색 이 채널, 이 하락 채널 안에서 이제 2파가 마무리가 됐고 이 검정색 약간의 하락 채널과 그 다음에 이 하늘색, 파란색으로 그린 이 상승 채널 이 두 가지를 그려주는데 이 검정색으로 그린 이 채널, 약간의 하락 채널 이거를 이제 깨고 내려간다.
해서 이 6,247달러 이 라인을 이제 깬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3,822달러 이 공간까지 이제 열려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파란 채널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의견 주셨어요. 그래서 이 파란 채널을 따라 상승해 준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이 삼각 수렴의 중심이 이제 1,300달러였고 1,300달러보다 조금 더 높은 이 삼각 수렴 중심을 돌파하는 한 1,900달러, 11,000달러 이 정도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이제 이 파란색 채널로 상승하는 이 모습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봐요. 이건 이제 비트코인 차트 뿐만 아니라 이제 금 차트와 이제 비교해 봤을 때 금 차트가 먼저 이제 이와 같은 방향성을 나타냈기 때문에 금 차트 방향성대로 비트코인도 이제 움직여 준다라고 하면 지금 이상민님이 의견 주셨던 이 파란색 채널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우선은 이 지금 빨간색 추세선 이 고점 연결한 이 빨간색 추세선과 이 7,700달러 이 7,700달러를 넘어가는 게 중요한데, 이 빨간색 추세선이 조금 더 내려왔어요. 이 7,700달러보다 조금 더 내려와서 지금 7,570달러입니다. 그래서 7,600달러만 돌파가 돼도 우선 이 빨간색 추세가 돌파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 검정색으로 이 수평선으로 체크한 7,700달러도 넘는 거는 무난하게 이제 돌파를 할 거라고 봅니다. 이 추세만 돌파를 하면요. 이 빨간색 추세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 노란색, 이 8,700달러, 800달러 이 라인대가 저항 역할을 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 이상민님 의견하고 이제 같이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 이제 도미넌스 차트 볼게요. 도미넌스 69.8. 지금 이제 4시간 봉에서 이 122평선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일봉에서 보시면 지금 이제 21이평선 이 빨간색 잠깐만요. 네. 이 빨간색 21이평선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자세가 이게 마이크를 앞으로 놓다 보니까 키보드가 이제 뒤로 밀려가지고 자세가 안 나오는데, 지금 이 빨간색 21평선을 이제 깬다라고 하면 추세적으로 좀 더 이제 내려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현재는 이제 빨간색 21평선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올라와 준다고 하더라도 지난 그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는 이 상승 쐐기 상단 추세까지 다시 올라왔다라고 코스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난 고점이었던 이 70.7 이 라인을 넘기는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그 알트 도미넌스 차트가 그 상승 채널로 그렸을 때 저점을 높이고 있는데, 그 저점을 높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 자리를 넘어가게 되면 다시 또 이제 채널을 깨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깰 수는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 도미넌스 차트 뭐 큰 변동사항은 없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리플 위치만 설명을 드리고 박필부님 차트 의견 같이 리플 보고요. 차트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리플 지금 뭐 계속해서 이 220원, 225원 이 사이에서 굉장히 이제 지겨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이제 뭐 리플뿐만 아니라 지금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 야 이거는 진짜 시장 뭐 끝났다,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차트 모습이 어떤 시장에 많이 나오냐면 투자를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옵션 시장,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이와 같은 흐름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한 상태에서 뭐 콜값을 죽일 때 시간 가치를 죽이면서 계속해서 그냥 횡보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 가치를 뺏으면서 결국에 이제 못 버티고 손절하고 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옵션에서 이제 매수 포지션을 취한 사람들이 결국 그 시간 가치를 못 버티고 손절하고 나가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도 그 비트코인 레버리지 마진 이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분명히 이제 그 수수료가 세다라고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피를 어떻게 보면 이제 감당 못하고 지금 이 시간 지지분열하게 어떤 방향성 없이 여기에서 이 갇혀있는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리플도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수수료만 계속 지불하면서 그 포지션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크게 움직여도 얼마 먹지 못하고 손절하고 나가거나, 아니면 이 박스 움직임에서 못 버티고 그냥 그 수수료 감당 안 돼서 포지션 청산시키고 나가게 되면 아마 이제 그때부터 오히려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먼저 지금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때 이제 박필부님이 의견 주셨던 그 부분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비트코인
2020년, 죄송합니다. 작년 3월에 이 비트코인 위치와 지금 리플 위치가 비슷한 움직임을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하락세기에서 돌파한 이후에, 지금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야기하면 15일 이동평균선, 50일 이동평균선, 여기 따라서 이렇게 횡보하는 움직임 보여주면서 저점을 꾸준히 높여주고, 120일 이평선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120일 이평선 넘어가서 이렇게 저점 높이면서 저항라인 돌파해주는 이 470만원 돌파해주는 움직임으로 진행되는데, 이 봉 개수가 42개라고 제가 이제 이 50일 이동평균선 돌파한 이후에 42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4시간 봉에서 이 52이동평균선 돌파한 이후에 물론 이제 또 이탈하고 내려오는 적도 있지만요. 지금도 이제 이탈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봉 개수로 42개를 했을 때는 한 1월 5일로 체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1월 5일쯤 해서 이제 방향성을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전까지는 이와 같이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리플도 마찬가지로 이 4시간 봉에서 이 122평선이 이 232원 이 라인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그 비트코인과 위치를 이제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이때 이제 121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들어왔던 이 저항 라인 안쪽으로 들어왔던 그럼 이제 3월 3일쯤 되겠죠. 작년 3월 3일쯤 이 위치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이 120일 이동평균선 옆으로 그냥 누우면서 돌파가 되는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냥 아래로 이제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횡보를 계속 해주면서 122평선 쭉 내려와서요. 내려오는 122평선을 그냥 옆으로 누우면서 돌파시켜주고, 그 이후에 저점을 이제 좀씩 높여주면서 1월 한 5일쯤 뭐 그쯤에서 이 저항 라인 231원 돌파해서 이제 움직이는지 그 부분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추세선을 잠깐 그려볼게요. 바꿔서 이것도 이제 박배우님이 의견 주신 건데, 이렇게 추세선을 잠깐만요. 그리고 추세선을 이제 이렇게 저점을 연결해서 그려보면 삼각 수렴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삼각 수렴하는 추세선을 이제 그려보면 이 추세선의 꼭지점이 이제 1월 7일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이제 타이트하게 그리면 1월 5일 쪽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거를 이 라인에 맞물려서 본다라고 하면 좀 더 이제 이 꼭지점이 단축돼서 이제 1월 5일까지도 단축이 되는데, 뭐 그래서 뭐 1월 5일, 뭐 1월 7일 이쯤 해서 이 어차피 이제 이 삼각수렴의 꼭지점도 이제 닿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방향성을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리플 차트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박빌브님이 리플 차트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갖가지 돌아다니는 찌라시, 떡상 날짜, 수비약 해석, 베어러블 가이 힌트 등 풀 희망회로를 조합해서 차트를 그려봤습니다. 그냥 꽁이 담긴 차트라고 생각하시고 재미로 봐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밀 화이팅 이렇게 써주셨고, 이제 박빌브님이 올려주신 리플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2015년도, 16년도 그리고 2018년도, 19년도 이제 이 그림, 이 빨간색과 이 초록색 추세선은 그 해외 유튜버였죠. 그 DIY 이제 인베스팅 그분이 이제 올려주신 그 차트랑 비슷하게 이제 그려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난번에 각 중요 지점마다 이렇게 카운트를 한 1번부터 그때 뭐 21번까지 이제 카운트했던 것 같은데, 박표님이 이제 16번까지 이렇게 중요 지점을 카운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카운트를 해 보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카운트가 2017년도 이때와 지금 차트가 거의 이제 비슷한 위치에 다다랐다 라는 의견이고, 이 고점과 이렇게 이제 고점을 연결했을 때 추세선을 그려보면 이 노란색 박스 형태가 좀 더 이렇게 확대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 라는 의견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란색 박스가 오히려 확대돼서 이렇게 진행되면 원래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그림은 이 차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고 상승 채널로 그렸을 때, 이번에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에서 3파까지가 한 15달러에서 이제 20달러 이 정도로 이제 목표치를 정해서 봤었는데, 그 이제 첫 번째 이제 1파 상승은 한 지난 전고점 3.4달러로 봤었죠. 근데 이제 이 첫 번째 1파 상승도 거의 이제 10달러 근처에 뭐 8달러, 9달러까지 올라오고 3파 상승이 60달러까지 올라옵니다. 60달러까지 올라오고 4파 조정수에
우파 상승이 이제 589. 아마 이제 589 달러 약간 그 의미에 베어러블 가이가, 죄송합니다. 베어러블 가이가 이야기한, 여기 589 달러에 좀 초점을 맞춰서 차트를 좀 맞추신 것 같고, 어, 우선 이렇게 1파가 이 10달러 근처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이제 이상민 님이었나요? 의견 주셨던 부분. 그러니까 전고점은 오히려 이 전고점에서 멈추지 않고 전고점은 그냥 돌파해서 7달러, 8달러 이 정도까지 그냥 슈팅을 주고, 그래서 전고점에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청산된 사람들이 오히려 다시 매수 못하게끔 2파 조정을 주더라도 이 3.5달러 여기까지 조정을 안 주고 한 예를 들어 4달러나 5달러까지만 조정 주고 그 이후에 그냥 추가로 다시 상승해서 올라가는 아마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그려주신 것 같아요. 이제 박필부님이 뭐 재미로만 이제 보라고 이야기해 주셨지만 뭐 이렇게 차트 추세선 그린 것과 또 지난번에 그때 이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만약에 이제 XRP를 뭐 금과 연동해서 진행된다라고 하면 또 이제 실제 뭐 그런 발표가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뭐 찌라시긴 하지만 그런 발표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가격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박필부님이 올려주신 차트까지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몇 분이 이제 올려주신 의견을 이제 Q&A를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릭 윤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먼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 영상 댓글에도 적었지만 2020년부터 본격 시작되는 저의 뇌피셜을 몇 글자 적어봅니다. 참고만 하세요. 지금 현재 가격이 중요하신 분께는 적용되지 않는 글입니다. 1번 2020년은 본격적으로 암호화폐가 실생활에 활용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도 이제 대중화가 되는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2번 신용화폐와 암호화폐는 공존하며 활용되는 시기를 겪을 것이나 대중들은 가치의 지속성, 인플레이션에 따른 신용화폐 몰락과 편의성 측면에서 점점 암호화폐 쪽으로 기울게 될 것입니다. 3번 암호화폐가 제도권 안으로 급속하게 편입이 되면서 하며 하나둘씩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대중들과 기관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4번 트럼프와 공화당은 근본이 제로의 회귀를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이며 그것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대안은 현재로선 암호화폐입니다. 살아남는 모든 암호화폐는 궁극적으로 달러가 아닌 금과 연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에릭님하고 JK 루이스님 이야기해 주셨던 그리고 리플 589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그 내용과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번 수십만 개의 암호화폐 중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살아남는 암호화폐들 저변에서 그들과 연동되어 실질적으로 그들을 지배하는 암호화폐 한 개가 있으며 그 암호화폐는 직접적으로 금과 수합되어 인플레이션 되지 않습니다. 6번 그 코인은 아무리 봐도 XRP입니다. 이렇게 써주고 전 원래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에 가까운 초기 투자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해봐도 XRP 수상합니다. 모든 변화는 급속도로 일어날 것이고 가격의 가치 상승은 그 전이 아니라 뒤에 수반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XRP의 기술성이나 스위프트와의 경쟁 구도, 처리 속도 등이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있느냐입니다. 그들이 결정하면 조개 껍데기도 돈이 됩니다. 참고만 하세요. 너무 욕심 부리면서 수량에 집착하지 마시고 건승하시길 이렇게 써주셨고 저도 이제 마지막에 그 에릭유님이 이야기해 주신 내용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결국에 정책 결정을 누가 하느냐 그리고 그 정책 결정권자들이 결정을 하는 거에 따라서 가격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XRP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잠시 뒤에 이제 볼 건데 질문해 주신 내용이 어떻게 뭐 리플사가 금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금과 XRP가 어떻게 연동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냥 가격이 그렇게 결정이 되고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JK 루이스님이 써주셨던 것처럼 뭐 그 수치가 정확하게 떨어지진 않겠지만요 뭐 1온스당 10XRP로 딱 규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제 세팅이 되면 그 가격에서 XRP 가격이 이제 움직이겠죠. 무슨 얘기냐면 1온스가 만약에 $10,000다 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10XRP가 1온스다 라고 하면 그때 XRP 가격은 $1,000에 어느 정도 이제 고정이 돼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정책 결정권자들이 그와 같이 결정을 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 나가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가격을 책정했다라는 거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 맡기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 호가창에 있는
매물들을 어느 정도 소화해서 올라간 다음에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1달러가 아니 1달러가 아니죠. 1XRP가 1000달러가 되는 그 호가창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 존재하게 되면, 그리고 그거를 움직일 수 없는, 그 호가를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그 정도의 물량이 거기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 정도로 이제 가격이 이제 픽스가 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가능성이 약간 있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진행된다 이건 아니고요. 저도 이렇게 진행될 수 있겠다,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에리규님이 뭐 뇌피셜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냥 제가 이야기한 것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JK 루이스님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해줬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사뮤엘님이 올려주신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늘 화제의 중심에 있어 몇 가지 계산해 봤습니다. XRP가 지금 가격에서 11년간 매년 2.5배씩 상승하면 2030년에 536만원, 4,470달러가 됩니다. 현 금의 온스당 가격의 3배 정도가 되는군요.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1000개의 XRP를 11년 후에 가질 수 있느냐, 제 얘기는 아니었고 에리규님이 이제 이야기 해주셨던 내용입니다. 지금 XRP를 10,000개, 10만 개 갖고 있는 것보다 실제 10년 후에 XRP 가격이 뭐 100달러 그 이상 올라갔을 때 그때 1000개 들고 있는 게 더 어려울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즉 투자 관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의 반로이지, 최근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 글을 2번 올렸지만 암호 자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에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금의 1온스 가격이 1,500달러라고 하면 러시아 보유 추정량이 3,000톤이면 1,587억 달러 정도입니다. 전 세계 금의 가치가 정확하진 않지만 12조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7조 달러, 8조 달러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이거는 통계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년 후 XRP 가치가 2.5배씩 상승해서 4,470달러가 되면 총 가치는 500억 개 기준 223조 달러가 되겠죠. 비트코인 2만 달러일 때 암호화폐 시가총액, 시총 가치가 1조 달러 정도의 223배가 되는 겁니다. 리플 500억 개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과 무역전쟁 중인 미국이 세계은행에서 중국에게 수십억 달러 대출해주는 것도 많다고 옥죄고 있습니다. 실턴 좋던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절대량이 많던 적던 수십억 달러, 수백억 달러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암호화폐에 대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것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할 것입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국내에서 벌어진 지금까지 상황도 이를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2017년이 규제 또한 미국 재무부 차관이 직접 방문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토픽을 원유로 돌려보면 전세계 원유 매장량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2조 배럴씩 50년을 사용한다고 하면 100조 배럴이면 1배럴당 50달러, 그러면 5천조 달러가 되겠군요. 세계 1, 2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의 페트로 암호화폐가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금을 가장 많이 매장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몇 개 국가의 통화 가치는 높아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금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화폐 가치는 국가 경쟁력과 비례할 것이고, 특히 지금 현재의 화폐 가치도 금의 보유 가치가 반영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갑론을박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님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매년 2배의 상승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2.5배씩 11년을 상승하면 지금보다 240배 가까이 상승하게 되죠. 어느 한순간 급등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만 1, 2년 내에 수십 배 오른다는 생각으로 2020년을 맞이하시면 희망의 해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생각도 틀릴 수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 50% 이상 오르면 거의 대부분 상당한 하락이 온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2020년도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아마 이제 사뮤엘님이 이와 같이 글을 써주신 이유는 물론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단기간에 지금 뭐 리플이 220원에서 뭐 만원 또는 이제 만원 뭐 20달러까지, 뭐 20달러라고 하면 거의 2만원이라고 하면 100배가 넘는 그런 상승이 되는 건데, 그와 같이 상승하는 걸 하기보다는 1년에 뭐 2배씩만 또는 이제 2.5배씩만 올라가줘도 이와 같이 큰 10년 뒤에는 큰 상승이 될 수 있고, 그 금액 자체가 지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큰 금액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 회로를 돌리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의미로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아마 이제 이 부분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리플 차트 특성상
올라갈 때 한 번에 많이 그러니까 매년 2%씩,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 매년 2%씩 상승을 한 건데, 그 매년 2%씩 상승이, 매년 2%씩 그냥 꾸준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한 번 올라갈 때 뭐 50배, 100배 올라갔다가, 조정을 또 크게 주고요. 그 다음에 횡보를 또 길게 주면서, 사람들이 들고 있지 못하게끔, 그렇게 해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그와 같이 올라가지 않겠냐. 오히려, 만약에 매년 2배씩 꾸준히 올라간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아무도 시장에서 이제 XRP를 팔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들고 있으면 매년 2%, 2배씩 올라간다. 라고 내가 확신하고, 그렇게 이제 실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자고 일어나면 어찌됐든 뭐 0.1%든 뭐 0.2%든 꾸준히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이거를 내가 정리를 안 하겠죠. 사람들은 가격이 하락할 때 오히려 못 버티고 던지기 때문에, 차트도 그와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하멜님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투자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 이제 같이 읽어봤고요. 한 분만 더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레이님이 써주신 내용만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XRP 시가총액이 리플사 시가총액보다 커질 수 있을까요? 이오스 시가총액이 블록원 시가총액보다 커질 수 있을까요? 블록원 초기 투자자들은 이미 6,500% 수익을 거두고 블록원이 주식을 재매입했다고 하는데, 그 사이 이오스 가격은 나락으로 떨어졌고요. 리플사가 CDGC 투자 완료됐다고 해도 XRP에 직접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노브그렇츠나 피터틸 같은 유명 투자자들도 코인 그 자체를 구입하지 않고 코인을 만든 회사에 투자하는데, 앞으로 블록체인이 대중화되면 가장 많이 오를 자산은 암호화폐가 아닌 암호화폐를 만든 회사의 주식이 아닐까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식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회사가 만든 상품들은 싸면 쌀수록 가격 경쟁력이 있고 많이 쓰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며칠 전에 블록원 주식을 매수한 초기 투자자들이 벌써 몇백 퍼센트 수익을 거뒀다는 뉴스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H님 의견을 듣고 싶어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우선 저는 그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회사 성장과 상관이 없을 수 있다 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뭐냐면 그 회사가 제공하는 뭐 상품이라든가 서비스가 좋다, 그리고 그게 이제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면 회사 주가도 성장하는 거고요. 회사 주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그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상품에 따라 이건 상품 특성이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서 이 부분도 또 달라진다라고 봐요. 뭐냐면 만약에 그 뭐 루이비통을 만드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상품이 싸면 살수록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 보통 이제 명품을 구매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명품 가격이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그 명품을 더 사려고 하는 거지, 만약에 명품 가격이 매년 떨어진다 라고 하면 오히려 매력을 못 느끼고 안 사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명품은 이제 매년 가격을 올리면서, 가격 정책 자체가 매년 가격을 올리고, 그리고 그 판매하는 수량 자체도 가격이 좀 이제 고가이다 보니까 판매하는 수량 자체도 한정적입니다. 아니면 이제 또 아예 판매하는 수량 자체를 일부러 한정적으로 만들어 내기도 하죠. 추가로 생산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에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선호하고, 수량이 한정적이면 한정적일수록 사람들이 그 자산을 갖고 싶은 그런 욕구가 들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XRP, 리플사와 같이 또 비교해서 본다라고 하면, 리플사가 판매한 XRP도 수량은 어찌됐든 한정적입니다. 한정적이고, 그 한정된 수량을 갖고 개인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건데, 일정 부분 갖고 있는 건데, 거기서 만약에 지금 이제 가격이 떨어지니까 매력을 못 느끼지만, 가격이 어느 순간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올라간다. 그 모습을 이제 본다라고 하면, 한정적인 수량을 갖고 있는 XRP 또한 마찬가지로 대중들은 지금은 이제 관심을 안 갖고 뭐 매수할 생각도 안 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대중들이 명품을 좋아하고 명품을 서로 살려고 하는 것처럼 XRP도 그와 같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원하는 일,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는, 그리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